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서영입니다. 집에서 참여하다가, 아까 이 회장님 나오라고 해서, 혼자 나왔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만주족 다 아시죠? 미국에서 마지막 국가, 청나라를 세웠던 그 민족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그냥 만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만족이라고 표기했다가, 막중족이라고 표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번에는 그냥, 요번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만족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게 공국 공경 뭐 그런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족이 원래 우리가 부르던 그 만주 지역 있잖아요. 그 만주란 말을 쓰게 되면 그 지역에 늘 지배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게 이제 이 민족 명칭에서 확 드러나 버리니까 미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걸 빼기 위해서 이제 만주 대신 이제 만족 이렇게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어쨌건 저는 여기서 그냥 만주족 이런 말로 쓰고 만주족의 이 전통 서사 문화 어떻게 이제 정전화되어 가는지 이 설부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설부는 여러분 되게 생소하지 않다. 설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좀 생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정전이라는 게 되게 는 이제 어떤 기록문학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굉장히 어떤 그 민족 문학에 있어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특정 체계에 따라서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쓰여진 문학에 보통 해당되거든요. 정전이라고 할 때는. 근데 이제 이 만주족의 전통 서사 문학은 기록문학 형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구비문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비문학의 한 갈래가 끝에 하나의 어떤 그 정전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기록문학의 수준의 어떤 그런 위상을 갖는 그런 문학으로 그 가치라든지 위상이 높아지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만주적인 전통서사 문학입니다. 이게 오로본이라고 합니다. 만주의 저게 영어입니다. 만주족들이 원래 쓰는 용어예요. 오로본. 이 오로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설명을 하면 이 만주족들이 민간에서 전승을 해온 장편 고비서사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로본은. 그리고 이 우로본에 속하는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샤만들, 만주족의 샤만들이 전승해 온 그런 이제 작품들도 많고 또 그 내용들이 이제 신화랑 겹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화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설과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것을 이제 만주족에서는 우로본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우로본은 이제 20세기 초부터는 이제 설부, 그 만족서, 영웅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한자 표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만주어로 보면 만주족의 말로 보면 이제 우로본이라는 건데 이제 한자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제 설부, 만족서, 영웅전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런 겁니다. 영웅전이란 말이 이제 왜냐면은 이 설부의 대부분의 그 주인공이 영웅입니다. 99%부터 보시면 돼요. 영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영웅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전이란 것은 이제 우로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인물의 일대기, 또는 어떤 영웅적 신에 대한 일대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어떤 특정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웅적 인물에 대한 일대기를 쭉 읊어요. 이 우로본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자식으로 표기하면 영웅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하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구비전승된 형태지만 그만큼의 어떤 기록문학적 가치를 가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서를 붙여서 이제 만족의 어떤 글, 만족서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들이 이제 한자식으로 표기되다가 이 중에 이제 그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의 용어로 통합된 게 설문입니다. 설문. 설부 그러면 갑자기 한문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생각하실 텐데 그 한문학이 한 가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부라고 했을 때 설은 어떤 뜻으로 썼냐면 이야기로 전승되어 왔으니까 설을 쓴 겁니다. 이게 인간에서 이야기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부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고 이걸로 이제 지금은 이제 용어가 그 하나로 굳어져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협 이후에 이제 이 만주족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들의 문화도 영감을 받게 되는데 이 만주족의 경우도 상당 부분 이제 그 수면으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78년, 70년대부터 이제 중국에서 민족의, 그러니까 중국 민족의 민간 문화 유산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달았던 요 제목을 잘 보십시오. 만주족 전통 서사문화. 그러니까 이건 설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주족의 한 그 문학으로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의 만주족이라는 것에 이제 한정된 건데 70년대 오게 되면 이게 만주족이 아니라 중국의 민족, 중국 민족의 하나의 어떤 훌륭한 인간 문화 유산, 이거는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만주족이 아니라 중국 민족의 문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서 이제 이 70년대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그 중국 민족의 인간 문화 유산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쭉 진행됩니다. 진행돼서 여기까지 보시면 78년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이제 제11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그 민족 민간 문화 유산을 중시한다. 이건 만주족의 것만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민족의 민간 문화 유산을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그때 일게 되는 거죠. 이때 정신이 이제 혼돈에서 질서를 찾자 뭐 이런 이제 약간 캐치프레이즈 같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 문혁 이후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민족 민간 문화유산 이것을 이제 좀 중시를 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그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이런 작업도 이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만주족 같은 경우는 이제 길림성 사회과학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주족의 전통 설부를 조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81년에 만주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주로는 이제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이게 흑룡강, 용양 뭐 이런 데인데 그 외에도 이제 북경이라든지 하천 이런 데도 이제 만주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이제 방문해서 조사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요. 2002년에는 이제 그 필름점에서 전통 설부 예술 집성 편위회, 편찬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 그 다음에 가면 중국 이제 국가 사업인데 이 전통예술과학 15개년 계획 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15개년 이 계획, 이 일종의 이제 국가 프로젝트였는데 이 국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 만주족의 전통 슬프를 이제 뛰어넣게 됩니다. 국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이제 문화부 그 중국 민족 민간문화 보호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이제 선정이 되고 2006년에는 이제 국무성의 비준을 받아서 제1호 국가 무형문화유산, 중국 용어로는 이제 비물질 문화유산, 물질 문화유산이 있고 비물질 문화유산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그 그냥 문화재 유형 문화재가 있고 또 뭐 무형 문화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여러 명으로 씁니다. 그래서 국가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만주족을 떠나서 이 성부 자체가 이제 중국의 문화 대표하는 중국의 민족 문화를 대표하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들이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 이제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유네스코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1970년대부터 쭉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도 진행이 합니다. 현재도 진행이 중인데 대충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책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책 하나 듣기는 500개 듣고 참 작품이 엄청난 이제 그 분량을 자랑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익숙한 이름도 좀 있고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노루가치도 보이죠? 하단에 노루가치 뭐 그런 것도 보이고 아마 아까 계속 발해 얘기하시던데 발해는 홍라녀 그 홍라녀 삼타거라 그래서 이 홍라녀는 발해의 여성 영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90년대 초에 하나 쓰고 그랬었는데 이 홍라녀 얘기가 굉장히 제가 그때 볼 때만 해도 짤막한 형태, 한 설화 정도로 저는 그때 이해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홍라녀 얘기가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 형식으로 그 전생에 오서 그랬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것만 들었지만 홍라녀 얘기는 여러 이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문학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홍라녀 얘기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니시안 샤만 우리 뭐 일찍이 그 70년대 그 손대기 선생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런 작품입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것도 이제 소개되면서는 한국에서는 그냥 신화의 하나로만 연결됐는데 저는 박한문을 쓰면서 이제 이건 신화적인 건 아니고 서사시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부산논문에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 설부 이런 거 몰랐어요. 이창현 그리고 수정만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완연한 어떤 설창의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판소리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니시안 샤만에 대한 거라든지 또 그 여기 주목해 볼 때 이 동해 치몬록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 와집전 그 동해 치몬록 다음에 이 우부시반 마마라는 작품인데 여기 다 동해랑 관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지형에서 동해면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동해. 뭐 일본에서는 또 이제 자꾸 일본해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지역인데 어쨌든 우리가 동해부라고 그런 것도 조금 위쪽이죠. 위쪽인데 이 동해와 관련된 일들이 좀 있어요.
우시원 마마, 이 위대한 샤만인데, 이 우시원 마마 같은 경우는 동해 출신이에요. 동해에서 어느 날 이렇게 문득 출연한 여성 영웅이죠. 이 여성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분란에 휩싸인 부족 그 평정에서 잘 부족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그러니까 샤만들이 전승해온 그런 작품들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만이 아니라 이제 그 족장들, 부족장,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시족입니다. 부족은 아니고 시족이 전승해온 그런 작품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이 작품들을 조금씩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모릅니다. 워낙 너무 방대해서 제가 우선 관심이 있는 이제 뭐 샤만과 관련된 작품들은 그냥 겨우겨우 조금씩 보고 있어가지고 좀 이따 물어보셔도 전 모릅니다.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작품들이 이제 체력이 돼서 책으로 정리됐다 뭐 이런 거고 이런 게 이제 그 만주 쪽 구두 유산, 구두 유산이라는 게 이제 구두란 건 우리말로 하는 고유문학, 요거 이제 구두문학이라고 하니까 구두 유산 전통 설부 총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2, 3, 4 번호 달아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연구는 대체적으로 이제 2000년 이후, 9년도 이후부터 쭉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주제, 전승하는 어떤 그 주체들에 대한 연구도 있고, 또, 설부의 체계, 서사 체계죠. 이런 거, 뭐 주제에 대한 연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좀 보기에는 그냥 기초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심층적 연구라고 할 만한 것은 좀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 사례, 정리한 게 많고 서로 또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어, 뭐, 책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 심층적 연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뜬 이 장백산, 우리가 얘기하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그 샤만 여신 전설에 대한 건데, 이것도 이제 이 장백산, 백두산의 여신이 우리가 쓸 수 없이 많은 정도로 많은 어떤 여신 왕국처럼 이제 장백산이 표현되는데, 백두산. 이 작품들도 꽤 흥미가 있습니다. 책이 이 정도 두꺼워요. 한 700페이지? 뭐, 이 정도 되는데, 제가 그냥 목차만 보다 말아서 하도 볼륨이 커갖고, 어쨌든 뭐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이제 정전호 과정에서 조금 이제 몇 가지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가지를 나눠서 보면, 우선 이제 명칭의 부분인데, 이제 만주어로는 우러번이에요. 우러번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설부, 한역된 거죠. 한역된 용어로서 설부란 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러번 그랬을 때는 이게 만주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이제 만주 쪽의 유산 뭐 이런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근데 설부 그러면 이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설부라고 했을 때는 만주족만 이런 설창문학을 전승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그 소수민족마다 그 설창 문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그 설부라는 공통 용어로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민족 중에서 가장 그이 설창 또는 미서사시 형태가 가장 많이 전승되는 소수민족은 나시족입니다. 한자로 납서족이라고 그러는데 나시족의 유산은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통 200페이지 교재 그책 있잖아요. 그 정도 한 100권이 넘어가요. 그 경전이. 그 정도로
제가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서 그렇게까지 방대한 유산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그 유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식의 용어로 보면 다 슬프죠. 이야기를 되는 미사사시, 후창 이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이제 용어로서 이렇게 그 중국 민족의 유산이다, 만주적인 유산이라기보다는 중국 민족의 유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용어로서 이제 그 정전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물어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만주족이 이제 이 전통이 어떤 전통들이 있냐면 민간 기업의 전통들인데 광고 옛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뭐 설사 이것도 마찬가지. 광고는 이제 약간 설창 형태고 설사는 이제 역사를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찬송 이것도 이제 노래 형태인데 근자는 거 뿌리를 말합니다. 만주족의 뿌리. 시족들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민간기업 전통이 굉장히 강한 민족으로 얘기가 됩니다. 만주족들이. 그래서 이런 민간기업의 전통이 굉장히 강했고 이것을 주로 이제 담당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시족의 족장들, 그다음에 샤먼들도 다 그 시족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샤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족의 대표 샤만들이 있습니다. 이 샤만들은 시족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지도자면 이 지도자가 샤먼이면 이 족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포럼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시족에서 덕망이 높은 노인들 이런 노인들이 이제 주로 이 기본의 전설들, 우리 시족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런 얘기라든지, 또는 가족의 역사, 또는 민족의 신화, 또는 샤먼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때 샤먼은 이제 시족과 관련된 샤먼들이죠. 이런 샤먼들에 대한 얘기를 대부분 이제 영웅 전설화 해가지고 전승하고 있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인문과 산문의 형식 두 가지 형식을 모두 가지고 있고 때로는 이제 교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조금 드뭅니다. 대부분은 원문 아니면 산문 형태의 장편 얘기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각 그 시대마다 이런 그 설창의 그 전통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걸 볼 수 있는데, 청나라 때 이제 이게 만주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때 보면 이제 평화, 탄사, 호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늘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고, 용어 같은 거, 그런 것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러본도 역시 이제 설부, 이런 과정을 가게 되는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러보는 이제 그 유형 분류를 딱 해서 굉장히 이제 정전화를 하려면은 이 체계성, 이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전화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 우러본, 설부의 어떤 체계가 어떻게 서 있는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워처구 우러본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샤만들이 전승해 하는 겁니다. 샤만이 전승해온 시족의 샤만들이죠. 그 제사라든지 뭐 신앙 그리고 책임지고 있는 시족의 대표자들이 이제 전승해온 이 샤만의 조상신에 대한 얘기, 샤만의 조상신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만주족의 신화를 읽다 보면 그 시족장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우두머리가 그 샤만 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품 중에 보면 분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오이 우르본 같은 게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샤만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 뭐 가전이라든지 가사의 어떤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바투르 우르본, 바투르는 이제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 같은 그 하시면 되는데
뭐 해석하면 그냥 한자식으로 한역하면 영웅전입니다. 이게.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순우춘 의료본이라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인물 중에서 그 영웅적 인물들, 뭐 우리식으로 하면 그 전설 중에 뭐 국가적인 영웅으로까지는 내세우긴 좀 그렇지만 그 자기들 뭐 혈통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특정 그 지역의 그 영웅들 있잖아요. 지역 지역 인물들 중에 그 영웅으로 얘기되는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그 폭넓은 어떤 의미에서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그이 서부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빈문학이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민속적인 배경,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중시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체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샤먼의 제사는 이 만주적의 그 설부 전승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요런 형태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제 정치 지도자의 어떤 그 분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마 샤먼과 관련 없이 자기 시족의 역사를 얘기하는 이제 족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로 갔을 것 같습니다. 과정들은.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보면 이제 뭐 샤먼들의 제사는 설부 전생 원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주족은 굉장히 자기들의 이제 이 구비 선생 형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찌족 단위 형태가 굉장히 강했어요. 찌족 형태를 이렇게 그 집단에 누리는 형태가. 그래서 자기 시족의 역사를 구비 전승 형태로 전승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춘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이어진 거죠. 자기 뿌리를 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전통들. 그 다음에 이제 묵훈 제도로 해서 묵훈이라는 건 이제 시족장을 말합니다. 그 만주어로서 묵훈. 그래서 이 묵훈 제도라고 하는 건데 시족의 부락이 조직되고 이 시족의 부락은 혈연체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혈연을 같이 하는 이제 그 하라라고 그러는데 만주어로 요 단위로 이제 뭉쳐 있고 여기서 이제 족장이 묵훈이죠.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이 결국은 뭐랄까요, 설부가 전승되는 어떤 또 나중에 정전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됐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정승 경로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샤먼 전승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입니다. 네 번째로 샤먼 전승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 전승, 이제 그러니까 혈통을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이거는. 혈통을 같이 하는 가족인데 직계 혈연식으로 이어져요. 이제 이 이야기가 직계 혈연식으로 이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이제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직계가 끊어지면 적석. 그러니까 우리도 그 조선시대 때 혈통 끊어지면 그,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가문을 잇기 위해서, 뭐, 이런,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잇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삼위전승, 신족전승이라든지, 가문전승, 지리적 전승,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혈연 중심이에요. 혈연 중심의, 부계 중심, 그 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 가문, 이게 혈연하고 이제 직접 직계가 아니죠. 그때는. 그래서, 또는 이제 지리,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전승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전승하는 이런 관계도 나중에 나타납니다.
근데 가장 본류적인 것은 샤먼 전쟁과 가족 전쟁입니다. 가장 본류적인 것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씩 바뀌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바뀌게 되는 게 이제 텍스트 기반 전선. 나중에 청나라 때 이제 이게 다 만주어와 한어를 사용해서 개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되지는 못하고 줄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승되는 기록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원인들이 이제 샤만들이 점차 물러나고 또 오락물의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밀려나기도 하고 만주어가 이제 사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로본 전승에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주족의 민간 문화 유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국 민족 전체 차원에서 이제 주목되면서 아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중국 민족 유산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총서 작업이죠. 총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총서를 만드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좀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설부로 들어간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얘기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로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적인 플롯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한 인물을 중심으로 단편 서사의 어떤 형태로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로본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이쪽 보시면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필사가 돼요. 만주어라든지 이제 한어 이런 것들이 사용돼서 필사가 조금씩 되고 또 순간 한족의 기록 문학들이 이제 또 설창 형태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설부라고 하는 것들은 후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정통성을 가진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정전화 과정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용어가 이제 어쨌든 만주어에서 이제 한역이 되면서 설부로 되는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 이제 샤먼의 노래들까지 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저는 이제 신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샤먼의 노래 그런 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통용되는 어떤 용어가 이제 그냥 신화인데 이게 이제 설부라고 하는 으로 가는 것들이 조금은 이제 이쪽 만주족 문학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저는 안 헷갈려요. 저는 안 헷갈리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주족의 샤먼은 그냥 샤먼이 아니라 시족의 대표자거든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한문체, 운문체 이런 것들이 있고 운문체는 이제 샤먼들이 그런 노래 형태. 그다음 산문 같은 경우는 노래 형태는 아니고 그냥 이야기조로 하는 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 설서 형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기록문화 형태로 된 것을 읽는 뭐 그런 형태들이 많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냥 자기 기억한 것들을 계속 이제 읊어대는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주로 영웅적인 일들. 영웅의 일대기입니다. 일대기. 그리고 이게 가장 초점을 받았던 게 청나라 시기에 청나라가 1936년에 세워졌나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17세기인데 우리는 이제 기록문학의 형태로 영웅소설이 굉장히 발달했죠. 우리나라 조선의 소설사를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만주족은 구비문학의 형태로 영웅서사문학, 영정 발전한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현 분위기 굉장히 엄숙해요. 이런 작품들은. 왜냐하면 또 이제 무거운 문학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문학, 가벼운 문학 해가지고 영웅을 주인공으로 잡은 문학은 이제 무거운 문학이라고 해서 왜 무겁냐면 거기에 이제 민족의 여러 가지 세계관이나 역사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담아내는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런 작품들, 그런 무거운, 엄숙한 그런 관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우리나라도 설화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혹시 아세요? 보신가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여러 뭐 100개 뽑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좀 생각해도 이런 사례들이 생각해도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1분만 더 정할게요. 이제 제가 여기 영웅 쪽을 좀 집중하자면 제가 뭐 박사 논문 영웅을 써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동북아 이 비롯해서 특히 이제 이 한강 이북 쪽인데 이북 쪽을 비롯해서 이 동북 삼성 지역,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은 이 서구에 이제 대응되는 이 영웅 벨트거든요. 영웅 서사문학의 벨트인데 그게 잘 뭐랄까 우린 이쪽에 이제 한국 사람뿐만이 아시아 쪽도 또 잘 모르고 또 서구에서는 더 모르죠.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맥락에서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